네, 첫 번째 키워드 독약입니다. 쌍따옴표가 붙었죠. 누군가 독약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배수진친 여혁신위 조기 종료도 검토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기 종료 얘기까지 나왔다. 아까 일면에서 살짝 나왔었죠. 보겠습니다. 영남 중진, 지도부, 친윤, 허엄지 출마 불출마 거부의 전격 해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기 종료 얘기, 여기 좀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김경진 혁신위원은 발족 초기에 혁신위가 별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굳이 임기를 채울 필요 없이 조기 종료하자는 대화가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오고 갔다. 김 의원은 현 시점에서 조기 종료 여부가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거나 논의된 건 아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혁신위 일각에선 조기 해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보면 일단 혁신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역할 못하면 우리는 해산할 각오로 열심히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 맞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김경진 위원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 혁신위 회의에서 우리 이거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내용이 윤경호 위원님, 이 조기 종료, 조기 해산, 살짝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의 그림자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몸을 던져서라도 뭔가 압박을 더 세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근데 이제 조기 종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이 인요한 혁신위의 완장을 누가 채워줬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혁신위 출범 이후에 인요한 위원장이 희생, 결단 뭐 이런 얘기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 친윤과 중진들 특히 영남권 수도권 허엄지 출마 이거 하나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뭘 위해서 출범을 했느냐 이걸 한번 돌이켜 보면 물론 뭐 내년 4월 총선 승리 이걸 위한 여러 뭐 분위기 쇄신, 네. 제도 개선 뭐 이런 거 하자고 출범했잖아요. 조금 더 뒤로 가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매를 때린 거 반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원래의 취지와 목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론지 다 잊혀지고 오로지 영남권 중진 친윤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이거 하나가 목표이고 지상과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조기 종료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는 돌아와요. 과연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위에 네. 누가 완장을 채워줬을까?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니면 김기현 현 대표의 뭐 자작극인가? 자작극이란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재밌는 건 김기현 대표조차도 험지 출마 대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혁신위가 힘을 받으려면 이 대목에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여당은요,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여당은 이 불출마 선언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몇몇 자리 개각, 그다음에 장관급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와 서로 연계가 돼서 뭔가 빨리 이렇게 톱니바퀴가 얽어가면 인요한 혁신위가 뭔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네. 않다면 조기 종료가 아니라 저는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조기 종료도 아니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지금 험지 출마, 뭔가 물갈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는 데만 너무 여기만 좀 올인이 돼 있는, 몰입돼 있는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는 지적도 좀 같이 해주셨는데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거듭 중진, 친윤, 뭐 지도부, 허엄지 출마, 뭐 불출마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유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요라고 물어보면 실명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기다려야죠. 그거는 지금 국회 일 처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요. 해온 것도 좀 조여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요구를 조금 더 세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 통합, 희생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 ing. 네, 아직 ING다. 좀 더 기다려야 돼. 지금 국회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건데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화두를 던지고 2주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 기간인 거죠.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서 활동 기간이 60일, 이제 12월 24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어쩌면 이 발언 때문에 배수진까지 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장제원 의원 산악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버스 92대, 지금 4천여 명이 다 모인 자리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장제원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은 아닌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알겠습니다. 역행하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이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 찝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무슨 그 모임이고 행동인지 잘 솔직한 얘기를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꾼 사상 발전,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장제원 의원. 그 산악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을 위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사실 장제원 의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에 주호영 의원이 난 시작도 끝도 대구에서 하겠다. 총선 때 서울 안 간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 발언이 있었고 이보다 앞서서 이철규 의원이 아니 중진들 다 수도권 보내면 그럼 앞으로 손은 누가 키웁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시간 순으로 봤을 때는 주호영 의원, 이철규 의원보다도 장제원 의원이 가장 마지막인데 그런데 윤영걸 대표님. 네. 장제원 의원 저 얘기가 알려지고 거의 바로 혁신이 해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즉슨 다른 사람보다도 장제원 의원의 이 험지 출마 거부가 타격이 그만큼 큰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장제원 의원의 위상이 네. 지금 현 정권 윤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에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3일 날 불출마, 험지 출마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열흘 됐어요. 어제가 열흘 네. 됐는데 그때 나온 얘기죠. 열흘 만에 나온 게 핵심 측근이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또 버스 92대에 92대에 4,200명을 동원해가지고 산악회도 여원 산악회, 여의도 여자에다가 장제원 원자, 여의도에 으뜸이 되라는 얘기죠. 거기서 나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정 개인의 출마 불출마가 아니라 이건 정권적 차원의 지금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네.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친윤 핵심의 어떻게 보면 갈등, 충돌이다. 네. 이런 면에서 이거는 내년 총선 대비하기도 전에 지금 자중질환으로 흔들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는 못 나서더라도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이 돼서 이걸 정리가 돼야지 혁신위원이 어떻게 해서 출마한 한 겁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이 위기에 몰리니까 급조해서 만든 건데 거기서 처음에 통합, 그다음에 희생 얘기했는데 희생이라는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도로 굴곡에서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친윤대 대통령과의 저는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되는 게
왜 보수는 자기 희생이 힘들죠? 과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기 불출마 선언하고 총선 지휘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때 불출마했어요. 네. 그때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 이런 사람도 공직 하나도 안 맡고 했잖아요. 네. 왜 보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친 이명박계가 앞장섰거든요. 그분들이 왜 지금도 윤 대통령 측근에서 저렇게 등을 돌리고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뭔가 좀 솔선수범하는 네. 불출마, 험지출마가 먼 길을 가기 위한 이 수단입니다, 수단. 근데 불출마, 험지출마가 지금 목적이 돼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로 가고 있다.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 자중질환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동석 의원님. 네. 지금 사실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이던 최측근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인심이 윤심이냐. 인요한 위원장의 생각이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냐 맞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 서울 안 갑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인심이 윤심은 아니다. 윤심은 험지 출마를 권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뇨한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지금 김기현 대표와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전권은 이뇨한 위원장에게 있는 거고 이뇨한 위원장이 바라는 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뇨한 위원장이 앞서서 뭐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네. 그 윤심이 인심이 된다는 그런 성립이 될 텐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낸 바 있고요. 지금 혁신위가 조기 종료가 된다면 이번 선거는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총대를 메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그 국민적 눈높이에서 여론을 살피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다음 달이나 1월 달에 출범하게 될 공천관리위원회가 결국에 이 중진 출마를 불출마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이런 혁신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중진 불출마해라 이렇게 꺼내놓게 된다면 상당히 그 중진 의원들은 반발이 거세겠죠. 네. 결국 이번에 이렇게 꺼냈기 때문에 다음 공심위에서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중진 물갈이에 불씨를 지피는 여론 조성을 하는 데 역할이 혁신위의 롤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시면서 혁신위가 만약에 조기 해산을 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총선 필패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인 건지 이뇨한 혁신위가 좀 조기 종료를 얘기를 했다는 건 그야말로 배수진인 겁니다. 근데 이 배수진 치기 전에 먼저 나온 얘기가 사랑의 매였죠. 이뇨한 위원장 매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네.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그렇지만 결국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네. 우유 그냥 먹을래? 맞고 먹을래? 라는 얘기다라고 사실 어제 저희도 또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우유를 그냥 먹을래? 맞고 먹을래? 일단 내가 매를 들 거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그냥 우유 마실래 아니면 매 맞고 마실래? 라고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맴매 자 들고 젖병 들고 맴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우유를 먹을 대상이 거대합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의 거의 한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고 있는 개가 목줄마저 무서운 이 개가 눈을 부릅뜨고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신정현 위원님,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 겁니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처한 상황을 잘 표현했어요.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이지만 사실은 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최종적인 권한은 당대표가 그리고 대표 최고 지도부가 갖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권고안을 내는 것에 그칠 뿐이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당대표까지 네.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지만 꿈쩍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자식과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요구해서 만약 우유 마실래? 아니면 너 매 맞을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매 맞는 최고의 고강수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는 무소속으로도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제원, 권선동 의원 다 무소속으로 이미 당선된 바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매를 든다고 해도요. 아마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4천여 명 넘는 시민들을 모아 산악회를 조직하고 새 과시를 한 장제원 의원인데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인류한 위원장에게 봐라. 네가 하는 말, 당신이 하는 말이 나는 귓가에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돌려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인류한 위원장이 참 딱해요. 예, 정말 정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의 메시지를 많이 내서 당을 뭔가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고는 있지만요. 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정치인들을 품에 안고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믿고 착각하는 윤핵관들 이러한 단단한 결속 속에서 아마 외부자로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공허함을 저는 조만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까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안타깝다, 안쓰럽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일이 있을 때 연판장을 돌리던 초선들 이번엔 왜 안 돌리나요? 라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초선들은 이번에 연판장 왜 안 돌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좀 복잡하니까 네. 뭐 돌리지는 않았겠지만 이럴 때 초선 의원들도 뭐 의사표시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예, 분명하게 당내 정풍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초선 의원들이 너무 위만 해바라기처럼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좀 정풍 운동처럼 당에 좀 새바람도 좀 불러일으키고 지금 김기현 대표는 좀 비난의 소지가 많아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모시고 올 때 4-5시간 설득해서 정권을 주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열흘간 아무 대답도 없이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한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정말 무책임한 거죠. 저는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이 과거 친이명박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등을 돌렸었거든요. 그때는 탄핵에 성공했지만 네. 지금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입니다. 1년 6개월. 아무리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긴 하지만은 지금 대통령이나 전체 국민의 뜻이 틀어서는 저는 자리 설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하는 길로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은 네. 국민들한테 신선감, 청량감을 주지 않는 거죠. 억지 춘향으로 팔 비틀어서 하는 모습 또 후유증을 낳거든요. 그래서 제발로 좀 순순하게 선언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억지 춘향, 팔 비틀어서까지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스스로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한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유튜브 댓글에서도 왜 초선들은 가만히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뭐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이게 뭐 중진과 지도부만의 얘기냐. 초선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만평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라고 지금 험지라는 우유가 배 끝에 달려있죠. 네,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그랬는데 친윤 큰 개구리입니다. 근데 거의 뭐 배가 빠질 것 같은 굉장히 큰 묵직한 친윤에 딱 등 돌리고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죠. 지금 빨리 여기 험지라는 우유를 마셔라 라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근데 우유가 있는 곳이 우유를 먹게 되면 험지가 아니라 사지가 아닌가. 제가 어제 한 영남 중진 의원님과 좀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유 빨리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우유가 아니라 사약인데 사약인 걸 알고 내가 어떻게 먹느냐라는 말을 한 중진 영남권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윤경호 의원님. 이게 지금 그 의원 말대로 우유가 아니라
우유에 뭐 독을 타는지 뭘 타는지 어쨌거나 나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 나한테는 이거 사약이다라고 영남권 의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만평의 핵심은 저 우유를 집으로 네. 친윤이라는 저 큰 개구리가 몸을 돌려서 뛰면. 요동을 치면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저 쪼가리 배가 네. 저 험난한 파도 속에서 지금 잘못하면 파산할지도 모른다. 그걸 지금 함축한 게 더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오히려 험지 중진들이 나가면은 당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로 지금 험지 출마를 택해도 사실 내부에 아까 자중지라는 표현이 네. 나왔잖아요. 네. 그 소용돌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 건가 이것도 큰 사실 문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진 의원들이 옮겨가고 네. 그 과정에서 뭔가 튕겨져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끝내 반발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친여 성향에. 네. 그러면 총선에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부질이 생기면 무조건 둘로 갈라지면 저쪽에 민주당 쪽 유리하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이번 총선의 판이 저렇게 험난한 파도가 치고 있는 망망대해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끝까지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총선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선거가 대통령 출범,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에 1년에서 2년까지도 과거의 선거 경험 행태를 분석해 보면 네. 그러면 새 정권, 새 정부를 밀어주자라는 쪽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그렇게 민심이 갈 거냐? 아니면 지난 강서구청장 때처럼 이 윤 대통령의 독단과 아집이 너무 심하다. 뭔가 견제매를 좀 들어줘야겠다라고 갈 거냐? 그 얘기는 총선에 나갈 사람들을 얼굴을 바꾸고 물갈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거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계속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맴매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조기 예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드는 생각이 이동석 의원님. 네. 이렇게나 저항이 거세다고 하면 혁신위에서 자체적으로 만약 권한이 뭐 없다 한다면 지도부로 최고위로 공식 안건으로 올리면 되는데 왜 권유 정도로만 끝낸 것이냐. 지금 뭐 친윤 의원들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 네. 이런 분들의 반응을 좀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공식 안건으로 추후 올릴 수도 올릴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저는 겁니까? 충분히 올릴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지금 뭐 저희도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네. 이게 급작스럽게 그리고 급발진적이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결국에는 뭐 조기 종료를 비롯한 그리고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혁신위가 전권이 있습니다. 네. 1호 안건, 2호 안건은 현재 최고위를 통과돼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3호 안건은 지금 계류 중인데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4호, 5호에서 더욱더 큰 혁신을 위해서 최고위에 올렸을 때 저는 최고위에서조차 이거를 거부를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응 자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혁신을 통한 새로운 물결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막중하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의 더욱더 큰 혁신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최고위로 올리면 통과가 될 것이 자명한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투닥투닥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 전에 권유선에서 알아서 좀 좋게 좀 잘들 좀 해결해 봅시다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그 지금 뭐 맴매가 나왔고요. 조기 예산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인요한 친윤 험지 출마 반발에 독약 쓰겠다. 네.
독약 쓰겠다. 우유에 독을 넣는다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죠. 인 위원장은 이날 총선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는 소극적이고 영남 중진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공개 반발한 상황과 관련해서 주변 인사들한테 독약 처방을 하겠다. 조기의 혁신위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얘기로 보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독약 자체가 조기 해산인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금 스스로 좀 먹어라. 스스로 안 먹으면 내가 우유에 독 풀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혁신이 해산이라는 독. 신정현 의원님. 네. 우유에 독 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독약이 되는 거죠. 독 우유가 되나요? 그 독약 처방을 한다라는 건 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자 죽잖아요. 네. 이거는 스스로가 독약을 스스로에게 처방한다는 얘기고 그건 곧 해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혁신위가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애초에 그런 권한 자체가 부여받아진 적이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메시지가 던져질 때마다 1호안도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 튕겨져 나가버렸고 2호안도 3호안도 끊임없이 지금 이 당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 혁신안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도 걱정이 돼요. 만약에 불출마를 하거나 네. 험지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 빈자리에 누가 올 것 같으세요? 저는 딱 떠올라요. 용핵관. 용산의 핵심 관계자들 내려오겠죠. 그런 사람들을 결국 용핵관 시즌2로 만들 거고요. 근데 그 용핵관이 정말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왔느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1년 6개월의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완전히 실정으로 인한 20%대 지지율로 주저앉히게 만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한답시고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그 빈자리로 온다? 저는 그것도 되게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인요한 위원장은요, 이 불출마, 험지 출마, 뭐 삼선 중진 출마하지 말아달라 이런 정도의 출마 이야기로는 이제는 메시지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그 정도 메시지에 희망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전선의 프레임을요, 지금 이 당과 정부와의 이 수직 계열화된 이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정부의 견제 역할과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는 여당의 처참한 현실들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현미경으로 고치는 의사로서의 수술대에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났어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해도 그것도 무섭다. 그 빈자리에 용핵관이 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석 위원님. 네. 빈자리에 용핵관이 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높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용핵관, 용산에 근무했던 지금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용산 그게 핵심 관계자.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왜 그런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 정치 구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30명 청와대 출신이 20명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런 분들을 뽑아주시냐. 결국엔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국정 철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대에는, 이번 선거에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용산 출신 네. 혹은 용핵관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지역 주민들께서 그분들을 뽑아주실 거냐.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발도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저도 지역 내려가서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품이 완결이 됐을 때, 완성이 됐을 때 지역 주민분들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국정 비전, 시에 대한 어느 비전을 밝혔을 때 저는 유권자분들께서 선택해 주실 거다. 그리고 용핵관 사람들은 전략공천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핵관은 전략공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썩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 자체가 괜찮아야 뽑아주지 그렇게 뭐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쨌거나 인요한 혁신위원장 계속해서 친윤, 지도부, 중진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죠. 특히나 친윤에 좀 더 포커싱을 한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이준석 전 대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지금 한 얘기예요. 동력이 떨어져가는 혁신위는 타깃을 명확히 잡고 윤핵관과 호소인들을 정계 은퇴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내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혁신위는 타겟을 명확하게 잡고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을 정계 은퇴를 시켜야 된다. 윤영걸 대표님. 네. 윤핵관 정계 은퇴가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저 군사 정권 때나 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네. 정계 은퇴를 시켜요? 윤핵관과 호소인이라는데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비하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말이거든요. 예, 윤 대통령 측근에 있는 뭐 정치인들을 윤핵관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정치 은퇴를 시켜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죠. 네. 그거를 빠르다고 하는데 지금 한 5개월 선거 남았어요. 지금쯤이면 어디 출마하더라도 선언을 하고 준비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초점을 지금 잘 못 맞추고 있다. 정계 은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감정의 과잉 대응이에요. 그리고 복수심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죠. 전국 정당 뭐 스펙트럼이 넓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30석을 하겠다. 네. 이게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과잉되다 보니까 자꾸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리고 동력이 떨어져가는 혁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혁신위가 과거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보다는 네. 훨씬 지금 순항하고 있어요. 거기는 친 이재명계 인사들로 쫙 포진한 다음에 또 개인 문제라든지 설화, 네. 이 말 이것 갖고 시비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민효한 혁신위원장은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설화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불출마, 험지 출마 이 난관에 좀 부딪힌 건데 저는 이것도 머지않아서 해결되리라고 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말은 정계 은퇴 윤핵관 얘기는 그거는 과거 독재 시대에 있던 발상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계 은퇴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또 이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큐숑님 해산한다면 그게 해결책인가요? 포기 아닙니까?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혁신위가 해산을 하면 그게 독약이냐. 어떤 해결 측면에서 센 처방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포기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파워 게임에서 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파워 게임에 누가 힘을 실어 줄 수 있느냐. 결국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힘을 얻으려면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뭐 채널은 뭐 다른 네. 구체적인 방법을 그럼 윤 찾아야겠죠.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한테 불출마하십시오라고 좀 직접적으로 분명한 뜻을 전달을 하지 않으면 타개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글쎄 그 자칫 잘못하면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정무수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놓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우회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전혀 아닌 척 해야 되고 상당히 뭐 이 묘수를 부려야 될 거예요. 네. 사실 그게 정치죠.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선거 개입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든 여당에서는 인유한 혁신위가 힘을 받으려면 저는 김기현 대표의 살신성인, 김기현 대표 이외에 뭐 장제원 또는 뭐 권성동, 주호영까지 중진들의 살신성인 그거 이루어지려면 결국 윤 대통령의 뜻이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글 올리신 것처럼 네. 혁신위가 해산이다. 그럼 파워게임에서 지는 거죠. 그럼 그냥 흐지부지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이동석 행정관처럼 정말 새로운 변화를 기치를 내걸고 지금 뛰어든 젊은 아마 이번 총선에 뛰려고 하는 분들이 네. 아마 낙담할 거요. 이거 힘이 아니죠. 변화가 아니라 결국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인유한 혁신위가 중도 좌투한다. 그거는 굉장한 위기죠. 네. 그건 그냥 위기다라는 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